아까 말씀드린 칼데콧 안어상을 받은 프레드릭, 유명한 책이죠. 이런 프레드릭 책은 선생님들이 굳이 글을 읽지 않아도 그림만 봐도 참 재미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림책 읽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직접 그림책을 읽어주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쌤의 파워 에너지입니다. 꼭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도움반 정쌤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그림책을 읽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림책. 선생님들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줄 때 어떻게 읽어주시나요? 그림책을 읽어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읽기에 바쁘진 않으신가요? 또 글을 읽고 나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고 있진 않나요? 그림책은 동화책이나 다른 류의 책이 아니라 그림책.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림책은 글밥도 중요하지만 그림이 더 중요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위주로 보는 책이에요. 그림책은 아이들이 글을 읽지 못해서 읽는 책이 아니라 그림을 주로 보기 위한 책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칼데코 상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림책을 보다 보면 유독 표지에 상장 모양의 금박이가 붙여져 있고 거기에 칼데코 상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칼데코 상은 미국에서 매년 뛰어난 어린이 그림책을 사파가에게 그림책을 그리시는 사파가에게 수여하는 문학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칼데코상이라고 붙여져 있는 그런 그림책은 유독 더욱 그림 위주로 탐색을 하시는 게 아주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주는 게 중요한가요? 그림책은 우리가 지금 그림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글밥을 읽어주지 않고 소리 없이 그림만 한 장씩 한 장씩 넘겨주는 방법이 있어요. 또는 표지부터 그림을 관찰하면서 표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탐색하며 아이들과 그림 속에 뭐가 보이니? 주인공은 어떤 표정이니? 왜 이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 여기에 무슨 그림이 보이니? 이런 질문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읽어주실 때 나는 동화 구연을 잘 못하는데 목소리를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책 읽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죠. 하지만 책은 꼭 동화 구연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자연스럽게 읽어주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동화 구연에 자신 없는 선생님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읽어줄 때 자연스러워야 듣는 입장에서도 자연스럽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책을 읽고 나서 책 속에 있는 정보를 아이에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거나 책 속에 있는 정보를 주의시키려고 하시진 않나요? 그림책은 그림책일 뿐 아이들이 듣고 끝나야 해요. 그림책은 완독보다 탐독이 더 중요한데 완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죠. 탐독은 어떤 하나하나 요소를 집중하고 탐색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도 되나요? 중간까지만 읽고 끝내도 되나요? 네, 맞아요. 그림책은 끝까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또 특히 어린 영화들일수록 좋아하는 책에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간혹, 선생님들이 간혹 아이는 자꾸 책을 넘기려고 하는데 선생님이나 엄마는 그걸 못 넘기게 해요. 왜? 이 글밥을 아직 다 안 읽었기 때문에 기다려. 그러면서 막 읽어주는 게 빨라지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그림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죠? 선생님들도 어떤 책을 컨택을 하셨을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면 너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우리가 읽는 성인 책 경우에도 그랬을 때 앞에 머릿말부터 시작해서 책 제목이 쭉 있으면 그
소주제 중에 내가 읽고 싶은 부분부터 읽으면 책이 재미있거든요. 그러듯이 아이들도 아이가 읽고 싶어하는 부분, 그 부분을 먼저 탐색을 하시고 그 다음 앞이나 뒤로 넘어가셔도 돼요. 책은 우리가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읽고 또 보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완독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특히 유아반 같은 경우는 선생님 책 읽어주세요 하고 가정에서 책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딱 열었는데 글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읽다가는 30분, 수업은 못하고 30분이 흘러가게 생긴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읽어주시나요? 대충 넘어가시죠. 그럼 아이들은 또 싫어해요. 대충 읽다 보면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디테일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읽어주시되 한 3분의 1 정도를 읽고 여기까지 그 다음은 내일 읽어줄게요 하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또는 아이들하고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우리 오늘은 그림 위주로만 볼까? 그래서 그림 위주로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완독보다 탐독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또 정보를 읽어주고 주입시키지 않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특히 가정에 있는 조금 더 큰 연령 아이들을 키우실 텐데 책을 읽고 난 후에 독후감을 강요하시진 않나요? 아이들에겐 독후감을 쓰는 걸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독후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하지 마시고 아이가 책을 읽었다면 그 과정, 책을 읽었던 그 과정을 칭찬해 주시고 또는 아이가 책을 읽고 난 후에 기억을 더듬는 정도의 간단한 질문.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어? 주인공은 누구였어? 아,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또는 책을 읽고 난 후의 느낌. 그 책을 읽고 나니까 넌 어떤 느낌이 들었니? 아이가 또 대답을 회피하거나 싫어할 경우는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고 책을 우리가 읽어줄 때는 부담스럽지 않고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책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듣는 자세. 선생님들 아이들을 모아놓고 책을 읽어주실 때 혹시나 아이들이 듣는 자세가 좋지 않다고 지적을 하시기도 하나요? 책을 읽는 자세라는 게 있을까요? 그건 교사의 마음이겠죠. 교사가 책을 읽을 때 아이가 집중하길 바라는 건 교사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은 굳이 반듯하게 앉지 않는다고 해서 책을 듣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책을 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중요한 건 아이가 시끄럽게 떠들거나 다른 친구를 방해했을 때, 이걸 책을 열심히 듣는 아이를 방해했을 때 그 부분은 지적하셔도 맞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줬을 때, 그럴 때는 조용히 좀 해줄래? 하지만 아이가 바르게 앉지 않는다고 해서 책 읽고 있는데 똑바로 앉아야지. 책 읽고 있는데 여길 봐야지. 이렇게 하지 마셨으면 해요. 아이들이 책을 듣는 자세라는 건 바른 자세라는 건 없어요. 아이들이 책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되는 거지 아이들이 꼭 정자세로 앉아서 집중해서 책만 봐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책을 읽어줄 때 좀 더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칼디콧 아너상을 받은 프레드릭 유명한 책이죠. 이런 프레드릭 책은 선생님들이 굳이 글을 읽지 않아도 그림만 봐도 참 재미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한 번쯤은 책을 읽지 않고 그림만 보여주는 시간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림이 참 느낌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손동작을 조금만 해주셔도 아이들은 그 그림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도 모션이 그림을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그림에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글을 읽지 않고 그림을 보게 되면 아이들마다 저마다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사후 활동으로 7살 정도 되면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그림을 컷을 이렇게 놔두시고 여기에다가 글을 쓸 수 있도록 말머리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이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꾸밀 수도 있어요.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보았을 때 아니면 뭐 싸웠다든지 뭐 7세는 글을 쓸 수 있으니까 말머리를 넣어서 각자 생각을 적어보도록 한다든지 5세, 6세 정도 되면 선생님들이 딱 해서 이렇게 이 표지만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얘들아 우리 이 생쥐 친구들이 뭐 하고 있을까? 하고 질문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 그림책을 이야기를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지금 보실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시잖아요. 이렇게 그림책만 보았을 때 이 그림이 어때요? 너무너무 멋있죠. 저는 이 그림이 너무 느낌이 좋더라고요. 또 이렇게 우리 유명한 앤서니 브라운 책이죠. 앤서니 브라운은 항상 동물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림책 속에 색감도 멋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요소가 재미있어요. 보세요. 사람이죠. 그런데 동물화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지팡이 같은 걸 들고 있을 것 같은데 붓이 들려있죠. 이렇게 앤서니 브라운 책 같은 경우는 워낙 책을 이렇게 상을 많이 받으신 분이라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책 속을 하나하나 요소를 다 살펴보시면서 그림 찾기를 하시면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앤서니 브라운 책을 보면 이렇게 돼지들이 잘 등장을 하거든요. 돼지가 몇 마리 있는지 찾기 놀이 같은 거 여기도 있죠. 돼지. 그런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이거? 빵이잖아요. 발견하셨나요? 빵이에요. 이것도 빵, 이것도 빵. 맛있겠죠? 그리고 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목은 고마운 아주머니들. 이렇게 선생님들 그림책에는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림을 탐색을 해야 되는, 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에게 어떤 걸 그림책을 읽고 나서 어떤 걸 주실지 어떤 걸 아이들이 느꼈으면 좋은지를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글을 읽는 건 어렵진 않잖아요. 자, 이렇게 프레드릭. 친구들아, 여기에 보면 누가 있지? 찍찍찍 생쥐가 있구나. 그런데 생쥐가 뭘 들고 있지? 아, 꽃인가? 생쥐 기분이 어떤 것 같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우리 한번 책 속에 들어가 볼까? 자, 다 함께 열려라 뚝딱.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은근 기다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죠. 소들이 풀을 뜯고 말들이 뛰노는 풀밭이 있었습니다. 헛간과 곳간에서 가까운 이 돌담에는 수다쟁이 들쥐 가족의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 책을 읽어주시고 제가 이거를 다 읽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넘길게요. 그리고 이렇게 글밥이 많을 때도 선생님 다 읽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전달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냥 좀 더 짧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읽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선생님들? 다시 또 시작을 해줘. 여기 주인공은 누구였지? 프레드릭이 어떻게 했어?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읽고 그냥 느낌이 어땠니? 그 정도. 집에서도
집에 이렇게 키우시는 자녀들한테도 느낌이 어땠니? 그 정도. 그리고 아이가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요소로 질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어떠셨나요? 오늘 정쌤과 함께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책을 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책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들을 다 다루지 못했어요. 우선 가볍게 책을 어떤 식으로 보여줘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읽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가볍게 다룬 것이니 선생님들께서도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안녕.